빠른 커피의 김서환입니다. 오늘 볶아볼 커피는 핑카 엘 쉐드로 게이샤 내추럴 커피를 볶아볼 예정이고요. 게이샤 커피거든요. 게이샤 커피 500g을 넣어서 200도에 투입해서 햇볕이기 때문에 최대 화력으로 이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 쉐드로라는 이름은 이제 농장이고요. 게이샤는 이제 품종이고, 내추럴은 이제 프로세싱 가공 방식이고요. 페루 게이샤가 점점 품질이 올라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페루 게이샤 클래식 커피나 이런데 대회에 출품해가지고 입상하는 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커핑해보고 좋다라고 말했던 것들은 진짜 일찌감치 품절이 된 걸 보면은 하위권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나마 게이샤와 유사한 맛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조적인 맛은 파나마 게이샤고 그거와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에 따라서 가격이랑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커피는 일단 페루 게이샤 COE에서는 그 2021년도에 10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21위를 계속했던 커피들인데, 기본적으로는 CO에 올라갔다는 것은 클린컷과 단맛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상당히 비싼 커피 중 하나인데 클래식 커피 치고는 페루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파나마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최대 화력을 주니까 처음부터 온도가 꽤 높아졌는데 약간 화력을 줄여가지고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이샤 생두는 약간 길쭉길쭉하고 해가지고 약하게 볶는 게 사실은 먹기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참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가을에 외부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돌아다니느라 영상으로 담지 못했지만 인사드리지 못한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가을 되니까 영상을 딱히 찍지 못했는데 겨울 되면 많은 영상들이 올라갈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는 많은 영상들이 올라갈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동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TV만 키면 노벨 문학상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노벨 문학상 그 한강의 작품을 저도 사서 읽어보려고, 책은 품절이고 그래서 이북으로 읽어보고 있는데 다는 읽지 못했어요. 일단 가장 유명하다는 이제 채식주의자 그 책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몰입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가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남자가 본 그 심리 묘사가 대단히 깊어요. 그러니까 그냥 깊은 게 아니라 대단히 깊어요. 그래서 남자가 읽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자는 읽으면서 남자가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나? 삼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제목에서 비춰지듯이 채식주의자 하면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왼손잡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세상에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거랑 비슷한 건데, 채식주의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시선들 속에, 사회적 시선들 속에서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 있는 건데, 약간 시선들이 달라요. 시선들이 다른 입장에서 쓴 건데 생각보다 야해요. 그래서 몰입력이 상당해요. 남자가 이게 문학상이랑 여러 가지 상을 받았던 거는 표현력이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내추럴 등급인데 이게 체프가 빨리 날리는 거 보니까 이걸 화력을 계속 조금씩 줄여주고 있어요.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가지고 세밀하게 다뤄줘야 돼가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 문학적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노벨 문학상을 탄다는 것 자체가 이 한글이 가진 우수성도 있는 거예요. 이 문학적 표현이라는 게 은유, 비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신의 커피인 이 게이샤 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학적 표현이 커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커피가 여기는 이제 캐모마일이랑 청사과의 느낌, 망고의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망고가 아니고 청사과가 아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비유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마치 뭐뭐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와 은유와 이런 걸 활용해서 표현하는 건데, 문학과 커피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이 향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문학적인 표현은 이제 가능한 거죠. 왜냐면 현실 속에 없는 가상의 단어를 끌어와서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문학적 표현 방법들이.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심표나 점이나 뭐 여러 가지 활용법을 써가지고 글자로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인간에게 이제 주어지게 된 건데, 그렇게 되는 건데, 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커피도 향이 주는 이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향들이 인간에게 상상력을 자극해가지고 또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커피를 많이 사랑해왔고 먹어왔습니다. 베토벤 아시죠?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에 프랑스의 카페 살롱 문화가 있었는데, 커피를 통해서 문학적 창조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인지혁명 이후로 인간이 신의 중심에서 살다가 인간의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식들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 커피가 한 몫을 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커피를 먹는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글들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문학적인 글과 일상적인 글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이 차원이 다른 커피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스페셜티 커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을 맡아보니까 초콜릿 향이 나는데요. 초콜릿 향이 나고, 화력을 계속 약불로 두고 있는데 초콜릿 향이랑 망고 향 이런 게 대표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문학적 표현이죠.
커피가 초콜릿이 아닌데 초콜릿 향이 나고 망고 향이 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진 이 향을 맡고 뇌에서 인지하는 마치 그것처럼 인식하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어도. 근데 우리는 인간은 언어로서 사고하고 언어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문학적 사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도 듣다 보면 그렇게 상상하게 돼요. 학교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이 안 되는 것도 읽고 그냥 그 단어로 상상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미리 생각하고 이제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아요. 컷을 딱 자르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데 중간에 있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인간은 상상하게 되는 거죠. 문학적 상상력도 바로 그런 데서 긴 여백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일팝이 터지네요. 그래서 너무 긴 설명은 문학적 표현의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강의 소설도 읽어보면 이 상상적 여운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읽다 보면. 그래가지고 하면서 내가 봤을 때 좀 약간 불편하다라는 생각 지점에서 딱 끝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또 읽다 보면 불편하다는 시점에서 딱 끝나고 다음 장면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지루할 때쯤에 표현 방법이 남자가 읽을 만한 그런 눈에 들어오는 문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읽다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책을 다 읽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학이 주는 즐거움 중 카타르시스 중 하나인데 아직 그런 다 안 읽어가지고 이걸 설명 못 하겠는데 일단은 굉장히 재밌어요. 생각외로. 덕분에 전 문학책 안 좋아하는데 문학책도 읽어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팝이 세게 터지고 있는데요. 갈변이 되고 커피를 연하게 볶아야 돼가지고 제가 약불로 볶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쿨링과 동시에 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팝이 정점이 지나고 이제 거의 끝물이거든요. 끝물인 210도 정도에 제가 배출을 하도록 할게요. 약간 덜 볶은 거죠. 약간 덜 볶은 상태로 배출하는데 색깔은 굉장히 균일하고 일정해요. 이런 이유 중 하나는 내추럴 계열이어서 당성분이 많은 커피여서 그런 거고요. 네, 이렇게 쿨링되고 로스팅 마치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문학이랑 커피랑 스페셜티 커피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 표현 방법도 비슷해요. 고급 커피가 주는 이 상상력으로 여러분들도 좋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사업이나 꼭 돈이 아니더라도 창조적인 일들을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커피를 통해서 좀 더 창의로운 일들을 많이 하며 일단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거라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자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